7월 첫째 주 정치 쇼핑몰 8월 작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 당협위원장을 하시고 와신 상담 중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초청해서 방송에 나오게 된 이서령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그동안 어떻게 제가 카카오톡에 SNS에 보니까 와신 상담 그리고 뭐 정치인 네. 뭐 이렇게 써놓은 장면들을 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와신 상담을 하신 건지 그동안의 근황과 네. 그 사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네. 앞으로의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와신 상담이라는 부분과 정치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정치 일선에서 퇴장하기 전에 썼던 그런 용어고 장면들입니다. 그건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벌써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좀 어이없는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대전의 정치 일선에서 전면 퇴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벌써 1년 반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와신 상담하면서 지나온 건 아니고 정말 자숙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핸섬하신 외모는 그대로시고요. 뭐 지금 장마철이라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가득 드리워졌는데 이제 우리 이서령 박사님 장마 전선은 서서히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네,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황이 좀 더 궁금한데, 네. 최근에 어떤 좀 일들을 하셨는지, 특히 예.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갖고 계신 정치적 역량이나 또 인적 자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지역에 뭐 좋은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정치선에서 이제 퇴장을 하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일 중에 가장 큰 걸 했어요. 네. 네, 그게 바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거였는데요. 박사학위 받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잘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2006년도에 입학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제가 수료를 했어요. 예. 이제 2009년도에 수료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정치 활동하다 보니까 이 학위 논문을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남들처럼 뭐 잘못하면 표절을 걸리다가 아주 큰 일이죠. 네. 그러다가 뭐 더 큰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제대로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정말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논문 쓰는데. 네. 그래서 제가 논문의 제목은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썼고요. 구체적인 제목은 정부의 기업 혁신 정책이 있죠. 정부 혁신 정책이 기업들의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썼고, 그걸 이제 올 2월 22일에 통과가 됐고 합격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학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박근혜 탄핵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 또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요청이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쪽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치 활동 일선에 있을 때 자타가 공인하는 뭐 정책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역량을 좀 활용을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좀 도와드렸고요. 물론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당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탈당을 한 상태지만 어쨌든 제가 한 20여 년간 몸담아 왔던 당이 또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 캠프, 문재인 후보 캠프죠. 거기서 이제 외곽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정책통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정책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더 IT 뭐 이쪽 뭐
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제가 그 정책실장과 이제 원내 행정실장이 제 최종 경력인데 정책실장 하기 전에 제가 산업자원정책 전문위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정책, 산업, 일반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 이 중심으로 제 전공이 형성이 됐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원들을 하게 됐었죠.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뭐 사실 굉장히 뜨고 있는 키워드면은 틀림없지만 네. 이게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뭐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1960년대부터 시작됐던 네. 그런 4차 산업혁명이었고, 네, 네, 예,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아유,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걸 왜 여기 이거요? 이거 국민의당입니까? 이거? 아니 이게 국민의당 대전 창당할 때 갔는데 여기 그냥 먼지 쌓일까봐. 지난 대선 때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또 우리 국민의당이 그렇죠. 선두적으로 뭔가 네. 그래서 이쪽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구상이 무언지 좀 네. 모호했다 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도대체 맞습니다. 뭡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하면 내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거에 대비하는 전략들을 많이 냈습니다. 실제로. 그럼 4차 성명, 네. 4차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는데요. 원래 우리가 이제 1, 2, 3차 산업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당에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었어요. 네. 네. 당에 문재인 그 후보 캠프에 뭐가 있었냐면 4차 산업 혁명자가 빠진 예. 4차 산업 신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문재인 캠프에서 네. 신성장. 네. 4차 산업 신성장위원회. 예. 자, 언뜻 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죠. 뭐 가운데 혁명자가 빠졌습니다. 창조 경제랑 뭐 비슷한 그런. 그렇죠. 애매모호한 개념이 된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산업까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1차 뭐 농업, 2차 뭐 제조업, 3차 서비스. 서비스업. 그리고 6차 산업도 아시죠? 예. 그리고 농촌. 그렇죠. 네, 네. 제조 네. 1, 1, 2, 3차를 합친 게 6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과 5차 산업은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음. 예. 그러니까 4차 산업에다가 신성장을 결합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가 명칭이 잘못된 겁니다. 박사님이 논리적으로. 내시더니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좀. 그래서 이미 기존 언론에 두드려 맞았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당 내에서. 예, 당내. 예. 요거는 이제 어디에다 구성을 하게 되냐면 노영민 그 조직본부장, 예, 노영민. 예, 노영민 조직본부장이 운영하고 있는 조직본부 예. 산하에 지금 뭐 중국 그 대사. 중국 대사로 지금 내정되어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조직본부 산하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정책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변재일 의원님이 이제 또 합류를 하셨어요. 여기 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렇죠. 예. 이제 변재일 의원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 예. 네. 근데 변재일 의원님이 원래는 안희정 후보를 지원하셨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이쪽에 이제 합류를 하시다 보니까 당에서 뭔가 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해드릴 만한 것을 찾다 보니까 또 4차 산업혁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변재일 의원님한테는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위원장을 맡겨드렸죠. 정치적으로 나온 단어의 진화를 한 거네. 정치적으로. 그렇죠. 진화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변재일 의원님이 옛날 정보통신부 뭐 차관도 하시고 예. 또 ICT 쪽에 정통하시다 보니까 적임자로 그렇게 이제 다들 인정을 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당에서 총망라돼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지지 않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하고 구상하고 작전도 짜고 토론 대비 구상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죠.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그렇습니다. 가치들이 창출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슈밥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주창을 하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한 2년 전쯤에 세계 경제 포럼 거기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보스 포럼이요. 다보스 포럼. 네. 이제 그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뭐 이런 부분들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닉네임을 만든 거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좋은 말 같으니까 이제 막 쓰는 듯한 이런 느낌. 오늘 이제 진화가 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지금 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그렇죠. 예, 또 뭐 VR, 네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발음 문제로 나왔던 3D 프린터, 뭐이 정도로만 이제 우리가 각인이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한참 3D 프린터 때문에 우리가 또 네. 그런 3D 프린터 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그렇죠. 사업 영역으로 지금 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포괄적이죠. 또, 예, 또 네. 오래된 영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구체적인 게 뭐 어떤 거를 그럼 산업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건지. 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대전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이제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에 국한시켜서 매몰되다 보면 그냥 뭐 산업과 관련된 업종, 그다음에 관련된 뭐 기술들 이런 쪽으로 이제 국한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드론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네네. 뭐 3D 프린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제품들이고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는 5대 기술들이 있어요. 5대 기술. 그것이 ICBAM이라고 합니다. ICBAM. 예, ICBAM. I는 IoT, C는 클라우드, 그다음에 B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네, 네. 그다음에 A는 AI, 인공지능, 네. M은 모바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5대 핵심 기술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제품들은 거기서 파생된 제품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 그렇죠. 베이스군요. 그렇습니다. 바탕에 네, 의한 제품 그렇습니다. 영역이고. 네,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산업 영역이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은 사회 혁신과 직결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공업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류 세계의 정신혁명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청와대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계신데, 특별위원회 아니죠. 그냥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민간위원회인가요? 아니죠. 그 청와대 직속으로. 직속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위원장을 총리급, 네, 총리급으로 하시다고. 네, 총리급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은 민간에서 그렇죠. 민간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겠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위원장 관련돼서 네. 그 4차 혁명 도시를 대전으로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네, 공약이 계속 하셨는데 그러면은 위원장님은 축정권 인사로 대전 인사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아직 이제 공직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제가 청와대 잠깐 들어갔다 나왔었는데 4차 산업혁명 그 얼개를 짜고 계신 분들을 좀 뵀어요. 네. 그랬더니 우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그 총리급 위원장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모셔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적임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 전자통신연구소도 있고 그 뭐 기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후보님이 오셔서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드시겠다는 공약을 던지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하나는 스마트 유흥복합 첨단 산업도시 산업시설을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스마트 첨단 실증 단지를 원도심 쪽에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고,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로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프라, 인적 네. 자원에 대한 부분들, 뭐 예를 네. 들면 지금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다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개념하고 이제 연동지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커넥티비티, 초연결사회입니다. 초연결사회. 초연결사회. 네네. 또 하나는 공유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유경제와 초연결사회, 이 두 가지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와대에 구축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구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한 전략과 구상들을 지금부터 빨리 마련을 해 나가야죠. 네. 그 연결고리가 결국 사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당연하죠. 이 박사님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실 수 있다. 아, 네네. 뭐 저도 뭐 예. 역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네, 일단 에드벌럼이 떴으면 내 걸로 딱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 전통적으로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이 수혜로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좀 정부에서 조금만 추진이 좀 약해진다든지 하면은 목표 달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신적 그 상태, 뭐 그런 마인드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 대전시 자체가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한 대전시를 끌고 가는 중심 축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성을 띄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이 적극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볼 때 적극성에서 한참 떨어집니다. 대전시가.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성,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달려들어서 그 쟁취를 해내야 되겠다는 뭐 집요함,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부족해요. 특히 이제 호남과 영남에 비해서. 대전시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뭐 현 대전시도 제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뭐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대전시 전체적 모습들이 계속 그런 모습들이었지 않는가 하는. 왜 그런 그랬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 특성이라고 좀 보는데요. 정치적 특성도 그래서 포함한. 다 포함되죠. 네. 거기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예. 적극적으로 정말 탈피를 해야 될 시점에 지금 아직 오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역량의 부족함일까요? 아니면 뭐 정치 지형상 지속적인 그 정치 선출, 네. 선출직으로의 단절 때문에 그런 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도 특히 이제 충청도민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조금 난관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러면 타협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타협이라는 게 협상을 포함해서 현실과 타협이죠. 현실적. 네. 요 정도면 됐다. 좋은 표현으로 포용.
그 소위 말해서 좀 더 센 얘기는 투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전투력이 좀 부족한 거죠. 네. 땅을 뺏어와야 되는데. 네. 네. 완전 군장하고 네. 전투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영원함에 비해서 이 쟁취를 할 만한 파워가 아니,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남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면 호남은 우리 80% 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네. 그쪽 지역들의 많은 것들이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뭐 어떤 것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문화의 전당 광주에 광주 예,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도 그렇죠. 예, 광주 네. 전남도청 자리를 전남도청, 예, 아시아 문화의 전당으로 바꾼 거예요. 자, 똑같은 주장을 대전 충남도청 자리를 놓고 했죠. 네. 해도 여기는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쟁취를 해내는 그 전략과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4차 산업 그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선도 도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이렇게 명명을 했죠. 네. 몇 주 전에 그 한 6개 도시를 좀 선정한 걸로 네. 미래부에서 언론에 나와 있던데 거기 네. 대전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벌써 조금 그 공약은 했지만 네. 타 시도에 좀 밀리고 있다라는 여론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런 지금 분위기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공약으로 이제 던져놓고 후속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문제 제기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벌써 선포를 했어요. 뭐 다 모여가지고 시청에서 지자체가 4차 산업혁명 네. 특별도시 선포식인가 뭐 이걸 했단 말이에요. 벌써. 네. 근데 여기는 하는데 그 중앙부처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적으로 대전시를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건지 글쎄 뭐 다른 창조적으로 네 아니 뭐 미래부가 다른 어떤 보관을 갖고 있어서 네.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약의 명칭이 특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6개 도시는 특별시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특별히 준비하려고 그래서 혹시 천천히 예.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중에 더 놀랄 정도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묶어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치밀한 전략과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박사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그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명칭이 잘못됐던 위원회 있죠. 예. 네, 그 위원회가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차 산업 신성장위원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4차 산업 혁명 신성장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예. 그리고 아까 변재일 위원님이 맡으셨던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는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당연히 해체된 거죠. 그다음에 노영민 조직본부장 그 산하에 두었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도 그것도 뭐 당연히 이제 해체된 거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신성장위원회는 그냥 당과 상관없이 그 내부 친목 도모 차원 또 학술 연구 차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이름이 그러니까 고위원회하고 네. 정부에서 만드는 거랑 또 다릅니다. 좀 다른 거죠? 네, 전혀 다릅니다. 예. 네, 요거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 원래 멤버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민간 보시면 현재 되고요. 조직으로 그렇죠. 운영되는 거네요. 네, 네, 네. 예. 그다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거는 네. 그 지금 월계를 구성하고 있고 네. 아마 이번 달 중에 인선까지 완료를 해서 네. 8월 중으로 띄운다는 출범하는 걸로요? 네, 네, 네. 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페이퍼를 내서 네. 그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많은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공식적
적인 메신저 역할을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그렇고요. 좀 뒤에서 모양이 갖춰지고 우리 또 내용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 채워놓고 하는 부분들에 뒤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후견인이 되시겠다. 우리 이성 박사님을 추천해서 저는 뭐 IT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역의 정치적 역량이 이런 어떤 중앙정부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약에 대한 그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소령 박사님께서 그간에 오랫동안 쌓아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가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지역 이런 좀 매체에서 지금 얼굴을 비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주 나오실 거예요? 지역에 어떤 지역 관련돼 가지고는 뭐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풀기 어려운 주제들 그리고 이제 대전 시민들께서 듣긴 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새로운 중앙 쪽의 흐름들 정치적 흐름들 이런 걸 이제 알고 싶어 하실 경우에 제가 시간 내서 이 자리에서 와서 또 설명도 좀 해드리고 같이 의견도 좀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종의 흥신소를 차리시겠다.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니까 정책 전문가 그리고 대가를 안 받으면 되니까요. 정책 전문가 그리고 박사님으로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당이든지 문재인 캠프 쪽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과 충청권의 인사들이 교류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4차 혁명 특별시가 제대로 안착되는데 결정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제 힘이 닿는 대로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거처하시는 곳은 어디세요? 제가 대전 목동에 어머님 모시고 있어요. 대전 목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제 아들이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도 거처를 하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생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사람들이 다들 정치 이렇게 일상에서 물러나고 그러면은 참 이렇게 여러 사람 신세지고 만나기 거부스러워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딱 명쾌하게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만나는 걸 아주 즐겁게 만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죠. 제가 수입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가르치는 강의료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전문 분야가 산업정책, 기업정책, 중소기업들 이 분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컨설팅 이런 부분들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씩 들어옵니다. 제가 먹고 살 만큼은 들어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겸임교수라고 하나요? 겸임교수 하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컨설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어쨌든 오랜만에 우리 이소령 박사님 만나 뵈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중앙 정부라든지 수도권에서 돌아가는 정책들 우리가 접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의 소위 방송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상당히 걸러진 얘기들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선행적인 얘기들이 아니고 후행적인 얘기들이 결론이 난 다음에 아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지역 인사들과 교류가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투력을 좀 높여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나오셔서 매주 나오셔도 좋고 바쁘신 일 있으면은 좀 더 레터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아까 제가 대전시 문제점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대전시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 들으시면 또 불쾌하실 만도 하죠. 그러나 이제
현 주소를 명쾌하게 냉철하게 이제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한 2010년도부터 제가 정치 활동을 대전에서 했었기 때문에 근 7년여간 현장 정치를 누볐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투적으로 진짜 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제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지역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시민들께 같이 말씀 나누고 인사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